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감정 싸움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를 향해서 합당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스인가 노인가 분명하게 답하라고 했더니 국민의당 측에서 태평양 전쟁 때 영국군에 승리한 일본이 영국군에게 항복이냐 아니냐, 예스일까 노일까, 이것을 빗대어 거의 일본 전범, 일본군처럼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파국의 책임은 100%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등 합병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되어야죠. 비유하자면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자동차의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의원이 103명, 국민의당은 3명. 자, 그런데 쌍용자동차가 현대자동차와 대등 합병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합병의 요구사항에 지분의 15%를 내놔라. 왜냐? 국민의당이 당협위원장 29명을 그대로 국민의힘에서 받아주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명을 바꿔라. 당명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 당명으로 지지율을 상당히 회복을 했는데, 이 당명 아래 윤석열, 최재형 다 모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당명을 도대체 왜 바꿉니까? 왜 바꿔야 됩니까? 자, 이것은 쌍용자동차가 현대자동차와 합병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쌍대자동차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막판에는 이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압도적 1위의 대선 주자가 있긴 하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총 합친 것, 이것이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을 총 합친 것에 못 미친다, 뒤진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보 경선 끝나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등등 기타 등등 모두 다 원팀으로 합치고, 그러면 본선에서 이재명이 되든 이낙연이 되든 이쪽에 윤석열이 되든 최재형이 되든 야권 단위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대면서 만약에 자기가 출마하면 그 틈새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를 하면 마치 자기가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협박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씨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8월 30일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들의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 전에 합당을 하고 안철수가 입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 안철수 아니라 안철수 할아버지라도 일단 경선 버스가 출발하고 나면 세치기나 끼어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걸 알고
일찍 입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는 정신 차리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화려한 경선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에서 윤석열이 되든 최재형이 되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높아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원팀으로 모이게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원팀 구도 내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설 자리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21%를 얻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이 탄핵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국민의 상당 부분을 상실해서 야당이 제1야당이 무너지고 그래서 양강 구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현실을 직시하고 조속히 무슨 당명을 바꿔라 이런 쓸데없는 주장 다 철회하고 합당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철수가 국민에게 저지른 죄과를 속죄하는 길입니다. 제가 옆에 연기를 했습니다. 1번 2011년 12년 새정치라고 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어떤 정치 비전을 좌파에게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뚝심으로 지키지 못하고 박원순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해서 서울시가 10년 동안 좌파 소굴이 되도록 방치했습니다. 문재인과 대통령 선거 때 연대를 해서 마치 새정치가 좌파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왜곡해 놨습니다. 2017년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과 새정치 민주연합을 합당을 해서 물론 나중에는 국민의당으로 뛰쳐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합당을 해서 역시 새정치의 정통성을 우파보다는 좌파에게 헌납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황당과 혼란의 중도 노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21%를 얻었습니다. 만약 그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좌파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출범을 도왔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부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하겠다는 협박을 2021년 지금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씨도 안 먹힐 것입니다. 왜냐? 이런 식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레이스를 멋있게 치러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 그 사이에서 틈새 꼼새 꼼수 정치 안철수는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